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예수님 한국의 이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뭐 방송으로는 좀 나중에 나가겠지만은 10월 29일이죠. 이태원에서 153명, 현재로는 153명의 젊은 아까운 청춘들이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생태마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순위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정치인들까지는 뭐 끌고 올라갈 생각은 없지만은 중요한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30만 명이 모이는데 경찰을 200몇 개 배치를 안 했다. 중요한 순서를 놓친 거죠. 30만 명이 모이면은 적어도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의 경찰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험하다, 사고 나는 지역이다 라는 것만 하는 거와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월북한 공무원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또 대장동 그걸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지금 과거는 묻어두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은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제가 첫째 시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170배 큽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99배 큽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97배 크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95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갈 때나 강의를 갈 때 보면은 꼭 러시아를 지나가요. 밤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그 수많은 LNG, 천연가스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송유관이 지나가고, 이런 소련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더 커요. 국민들도 훨씬 잘 살고, 러시아는 빵이 없어서 굶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국은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써갖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탈출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 봉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550만 명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참 매력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17배가 커요. 17배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석유, 어마어마한 철광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데 하루에 총으로 맞아 죽는 숫자가 25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된 나라죠. 국민소득 GDP가 12위입니다. 수출은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27위, 28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은 지가 벌써 한 4, 5년 됩니다. 아마 올해 한 3만 6천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앞질렀어요. 올해 통계가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지르는 게 나올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6위. 미국, 소련, 중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참
자그마지만은 대단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반도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반도 국가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고 최고의 단점이기도 한 지역이 반도 국가입니다. 항상 뭐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휘말릴 수밖에 없죠. 중간에 항상. 그래서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반도 국가의 슬픈 운명이죠.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돼. 물론 저는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GDP도 세계 1위고 군사력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은 지혜롭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는 미국 편이다. 그러나 경제력으로는 어차피 중국도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괜히 기죽을 필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륙 국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표면 표면에 거대한 면적을 가진 육지를 말합니다. 7대륙이라고 그러죠. 아시아가 가장 큽니다. 왜 아시아가 가장 크냐면은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큰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이 맨날 구정물 먹고 파리가 안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굉장히 다이나믹한 국가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맨 이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는 할머니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살이 어마어마하게 쪄갖고 그냥 쩔뚝쩔뚝 거리면서 하는데 아프리칸 젊은이들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을 걸 수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프리카에 너무나 공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프리카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는 이제 인구가 한 6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10억은 금방 갈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 20일 정도 아프리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끝도 없는 평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잠비아 역시 우리나라보다 한 7배 큰데 전체가 평지예요. 전체가 평지. 그래서 수로 관계시설만 잘하면은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잠비아죠. 어쨌든 아프리카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대륙이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도 다녀보면은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런 데 다녀보면 정말로 아름다워요. 신비롭고. 그 다음에 평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가 거의 스위스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데는 정말 대부분이 평지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주가 있죠. 대륙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모든 걸 흡수 통합하려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화. 모든 문화의 정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흡수되라 이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땅이 넓은데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네 땅도 관리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게 대륙 국가의 특성이에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고 그러죠. 그게 티베트도 자기네 거, 대만도 자기네 거, 모든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대륙 국가의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광개토왕 빼고는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그랬지, 물론 일본을 정복하려고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식으로 정복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만주가 우리 땅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수복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 반도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또 반도국가 반대로 전 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로마, 이탈리아가 전 지중해를 다 휩쓸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륙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중앙 집권을 가장 빠르게 하고 긴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자긍심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을 자신들이 품으려고 하는 경향, 품는다기보다는 정복하려고 그렇죠.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대륙을 통일을 했죠. 우리나라는 삼국 신라가 700년에 가서야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삼국이 서로 기원전 53년, 57년, 37년, 18년 신라, 고구려, 백제가 기원전 요때 다 건국을 합니다. 그 나눠져 갖고 물론 뭐 그 대가야도 있고 금강가야도 있고 낭랑, 대방 이런 물론 이제 한국에 이해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전부 다 나눠져 갖고 통일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시키는데 거의 한 1490년, 한 1000년간 싸운 거죠. 일본도 1000년간 자기네들끼리 다이묘들끼리 싸웠던 거죠. 번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어쨌거나 하여튼 대륙은 계속 중앙 전체를 통합하려고 그러고 무슨 전쟁을 해서라도 중앙에 쓰기를 원하는 거죠. 러시아는 대략 지금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연방은 100여 대소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족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구성 분포상 전체 80%가 러시아 민족이고 20%가 타타르인들 500만, 유대인과 추바슈인이 각각 200만, 바시코르트인이 150만, 우드무르트인이 70만, 마리인이 60만 명. 이래갖고 100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게 대륙국가의 특성이에요. 중국은 50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티베트가 대표적인 소수민족이죠. 대만도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래서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유럽과 아시아에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건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미국과 동맹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하면은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가해야 돼요. 일본도 당연히 참가를 하고 그러면 중국하고 아마 중국이 북한하고도 혈맹을 갖고 있죠. 그 북한도 그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구도,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뉴스로 내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월북한 공무원 얘기나 하고 대장동 얘기나 하고 압수수색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1.1도 올랐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1도 오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죠. 스페인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스페인이 아침이 30.5도예요. 아침이 30.5도예요. 아침이. 그러니 얼마나 지금 지구가 저는 1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3억 5천 명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데 제가 미국에 이해 때 수도 없이 얘기해 줬죠. 전 세계의 민족이 섞여 사는 그러니까 인종의 완전히 도가니로 섞여 사는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전 세계에 패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조사된 인구 분포를 보면 백인이 전체 인구의 75에서 81%, 흑인이 12.3%에서 12.6%, 아시아계가
3.7%에서 3.9%. 오히려 스페니쉬가 30%를 차지해요. 여기 백인으로 여기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영국계, 독일계, 아일랜드계, 뭐 유대계, 한국계 뭐 없는 민족이 없을 정도로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또 프랑스도 대륙 국가예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7배 나라가 커요. 근데 전체 나라가 평지예요. 뭐 물론 알프스산이 조금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농업 수출 3위가 놀랍게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농업 수출 3위입니다.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라틴족, 켈트족, 로마인, 오크인, 갈리아인, 게르만족, 프랑크족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프랑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의 후손이고 프랑스는 오랜 세월 지역 관습과 지역적 차이에서 서로 성장해 왔고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모인입니다. 프랑스어는 노르마노, 오크어, 카탈로니아어, 오베리뉴어, 코르스키아어, 바스크어, 프랑스 플랑망어, 프랑코니아어, 브르타뉴어 등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으니까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단일 민족입니다. 남북한 지금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언어가 통해요. 북한 사람들만 우리 지금 북한 탈북자 2013년서부터 여기서 거의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좀 많죠.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나눠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서서히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서히 이해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극복해가면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반도국가 얘기했고 대륙국가 얘기했어요. 이제 섬나라 얘기하겠습니다. 섬나라의 공통점은 친절합니다. 제가 일본에 두세 차례 갔는데 엄청 친절해요. 영국은 건방지지만은 영국 신사라고 친절합니다. 뉴질랜드 굉장히 친절합니다. 섬국가라서 서로 싸우다 보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어갖고 상대에게 친절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천황이 아직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천황이 있어야지 서로 싸우지 않거든요. 영국은 아직도 국왕이 있어요. 국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항상 대륙 진출에 야욕이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만주, 중국 대륙을 진출하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한국을 싫어합니다. 빠찡꼬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한국, 한민족이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람 취급을 조생진호, 조선 개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본에 와사상이 있어요. 화자인데 일본인들은 친절하는데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처음엔 친절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주 미움과 분노가 그걸 누르고 웃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섬나라입니다. 여기도 다민족 국가로 모여져 있죠. 이 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평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해적질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단기 2333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후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한반도에 사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단일 민족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신비한 나라입니다. 비록 남북한이 갈라져 있지만 서로 언어와 말이 같아 소통이 가능한 한민족 분단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한민족의 이해의 역사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5,200만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닌 다른 베트남 사람들, 조선족들 이런 기화한 사람이 119만 명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70만 명 정도 되고
완전히 뭐 결혼으로 이렇게 숫자가 한 20만 명 되고 한 10만 명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귀화를 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한민족이죠. 그들도 왜냐하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 20%의 다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20%. 그래야만 인구 절벽도 막을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봐야 돼요. 저도 다문화 가정 집 한 채를 좀 고쳐줬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좀 끌어안는 포용하는 그러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어둡지 않는 일본은 다른 민족을 끌어안지 않고 기화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110만 명인데 적어도 한 300만 명 정도만 우리가 귀화를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정치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자신교환기라는 강의를 할 때 우리 성씨 조사를 해봤는데 한 178개 한 200개 정도 성씨가 있어. 황씨,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조씨, 뭐 이런 성들이.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성씨가 지금 우리가 몇 개냐? 5,000개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강의를 듣는 다볼교우들은 외국인들, 흑인들을 만나도 무시하지 말고 안녕이라고 인사해주고 좋다고 얘기해주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좀 친근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팁도 저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 팁도 주면서 그냥 10,000원 팁 주지 말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좀 친숙해지고 그들도 한국인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이제 거의 30만 명 정도 되는데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볼교우들하고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행복한 대한민국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